CHIPS Act is a horrible, horrible.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가 이제 한국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회 연설에서 한국을 여러 차례 언급했는데 관세와 함께 미국 반도체법 폐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는데 그 속내가 무엇인지 대담해서 알아봅니다. 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 전략산업 지원을 위한 기금을 신설합니다. 국내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또 중소, 중견기업까지 폭넓게 지원한다는 방침인데요.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박성욱 앵커. 네,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43일 만에 나선 의회 연설의 핵심 내용과 첨단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시간으로 어제 오전이었습니다. 트럼프 정부 2기의 첫 의회 연설이 있었는데 미국이 돌아왔다. 아메리카 이즈 백이라는 선언으로 연설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 100분이나 이어졌고요. 그렇죠. 그 최근에 있었던 관세 관련 정책 등 본인의 업적을 좀 치장하는 이야기들이 이어졌어요. 뭐 핵심은 트럼프는 트럼프였다. 첫 의회 연설에서 미국 우선주의 기조를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등장하자마자 이 공화당 의원들은 USA, 미국을 연호했거든요. 그러니까 취임 43일 만에 상하원 연설을 한 건데 무려 100분간입니다. 역대 최장, 미국 역사를 다 통틀어서 역대 최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시간도 의식한 겁니다. 내가 최고다, 최장이다. 그래서 트럼프의 연설 주제는 아메리칸 드림 부활입니다. 첫 한 달, 미 역사상 가장 성공적이다. 6주간 행정에 대해서 역대 미국 역사에서 이런 적이 없었다. 말 그대로 자화자찬을 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연설 중에 우리나라를 콕 집어서 언급했는데요. 관세 문제와 더불어서 이 군사 안보 지원 관련 거론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If you don't make your product in America, however, under the Trump administration, you will pay a tariff, and in some cases, a rather large one. Other countries have used tariffs against us for decades, and now it's our turn to start using them against those other countries. And countless other nations charge us tremendously higher tariffs than we charge them. And South Korea's average tariff is 4 times higher. Think of that, 4 times higher. And we give so much help militarily and in so many other ways to South Korea, but that's what happens. This is happening by friend and foe. 예, 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가 4배가 더 높다라고 말한 거, 이거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닌데 관세와 함께 지금 미국이 우리에게 지원하고 있는 군사적인 것까지 언급을 했어요. 의도 뭐라고 보십니까? 협상 전략이죠. 이걸 뭐 트럼프 대통령이 모를 리 없고 이렇게 던져놔야 협상을 통해서 한국에서 얻어낼 걸 얻어내겠다 이런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수많은 국가들이 미국보다 더 많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것도 사실이 아닌 거고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 지원하는데도 미국의 4배 관세다. 한국을 이제 지칭한 겁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뭐 3배나 4배나 이거는 뭐냐면 정확한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전략인 거죠. 한국 관세가 미국이 4배다. 한국 관세가 한국에 대해서 인상할 것 이런 건 이제 시사한 건데 정확한 내용은 아직 나온 게 아닙니다. 우방, 동맹 모두 높은 관세다. 불공정한 시스템이다. 이게 뭐냐면 이른바 우리가 얘기하는 보편 관세죠. 어느 국가는 특혜를 주고 아니고 이제 모든 나라에 대해서 다 미국의 이익을 챙기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들이 부과하면 우리도 관세 부과해야 상호주의적이다. 이게 이제 상호 관세를 이야기하는 건데 구체적 근거 없이 이제 상호 관세나 이런 방위비 협상을 시도하는 4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실제 4배인 걸 트럼프 대통령이 모를까? 그게 아닙니다. 바로 협상이 시작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언급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이거를 미국에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미 간에는 FTA가 체결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98% 이상의 품목에 대해서 비관세로 지금 통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거를 굳이 4배라고 수치를 언급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죠. 뭐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관세, 미국 4배 주장은 근거 제시를 안 한 거죠. 그냥 툭 던져 놓는 겁니다. 4배야. 이렇게 해서 지난 2012년에 한미 FTA가 체결됐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이거는 트럼프 집권 1기 때 또 개정이 되기도 했어요. 사실상 무관세입니다. 미국 평균 관세가 3.3%인데 세계 무역기구의 최애국 세율이 13.3%니까 이제 뭐 4배 수준 뭐 이걸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한미 간의 거래 품목은 무려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98.4%, 100%는 다름없잖아요. 거의 현재 무관세입니다. 자유무역협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철강 등의 관세를 앞두고 트럼프 발언에 이건 뭐지? 4배가 어디에서 온 거지? 이렇게 많이 궁금해하시고 또 머리 지끈해하는 또 정책 당국자나 우리 또 국민분들이 많으실 텐데 혼란을 이제 가중하는 거죠. 불공정, 흑자를 한국이 거두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강조하기 위한 명분 쌓기로 보시면 됩니다. 이걸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또 위축될 수밖에 없거든요. 4배? 이거 엄청난 우리한테 뭔가 보복 관세, 상호 관세, 또 불이익을 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우리가 협상에 있어서 상당히 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을 이제 선제적으로 전략적으로 구사하고 있는 것이 정부는 대미 관세율이 0.79%밖에 안 돼. 이건 4배란 건 너무나도 거리가 먼 이야기죠. 적극 설명하겠다. 설명을 또 하면 됩니다. 설명하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들어가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4배의 의미가 뭔가 그걸 이제 간파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이 이야기는 사실 1기 트럼프 행정부 때도 끊임없이 나왔던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서 한국이 무임승차하고 있다. 별로 돈을 내지 않고 있다. 마치 뭐 푼돈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번에도 불공정한 우방국이라고 지적을 하면서 앞으로 향후에 이 방위비 분담금을 좀 인상하려는 압박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걸 통해서 방위비도 어느 정도 얻겠다. 정작도 방위비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면 우리가 다른 쪽에서 한국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내겠다. 바로 그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군사적으로 한국을 많이 돕고 있다.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하는 이야기입니다. 유럽을 향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북대서양 조약기구 도와주고 있는데 GDP의 2% 유럽 국가들이 각각 안 돼. 5%로 올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에 한국 방위비를 거는데 이것도 이제 유권자들을 자극하는 거죠. 내가 이거 다 걷어내겠다. 역대 대통령 특히 바이든은 못했는데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방위비 타결에도 우리 이미 타결됐습니다. 재협상 요구 가능성은 높을 겁니다. 관세 수단으로 주한미군을 감축하겠다. 방위비 압박 가능성도 있는데 주한미군은 쉽게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왜? 주한미군이 한국에 있는 것도 있지만 이것이 상당히 사실 따지고 보면 전략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의미, 한반도를 지정학적으로 안정화시키는 의미가 쉽게 움직일 수는 없어요. 전문가들은 역할 분담을 확대하고 우리가 어떤 역할을 미국과 함께 할 수 있는가 또 적극적으로 협상에 아주 구체적으로 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여지를 주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협상을 할 때 여지를 주지 않는 3단계, 4단계 C, D, E, F 플랜까지 만들어서 협상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 지원법에 대해서도 폐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에게도 직결되는 문제인데요. 관련 내용도 들어보시죠. And we're not giving them any money. Your CHIPS Act is a horrible, horrible thing. We give hundreds of billions of dollars, and it doesn't mean a thing. They take our money and they don't spend it. 그 바이든 행정부 때 우리 기업들이 이제 미국의 대규모 투자 지원을 약속하면서 이제 보조금을 받기로 지금 돼 있는 상태인데 이거를 폐지를 한다고 하면 우리 기업들 이제 피해가 좀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거 앞으로 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그렇죠. 이거 다 대응하는 또 방법도 전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 때의 칩스 액트, 우리는 반도체 법이라고 그랬죠. 이 부분들을 이제 폐지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러터닉 상무장관이 그 이야기는 했어요. 계약서를 다시 봐야 되겠다. 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뭔가 협상을 통해서 더 가져가겠다.
더 투자해라. 그럼 우리가 줄 수도 있는데 뭐 이런 이야기인 것이죠. 관세를 피해서 이제 미국에 투자했다는 것이고 보조금을 안 줄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삼성전자가 투자금 360억 달러 텍사스죠. 근데 보조금을 이제 47.4억 달러는 이제 받기로 이제 확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SK 하이닉스는 이제 투적 규모에 따라서 받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보다는 한 10분의 1 규모입니다. 38억 달러 투자하고 보조금을 4.5억 달러 받는 것인데 이렇게 이제 반도체법 폐지를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추가 투자해라. 이걸 이제 투자를 끌어오겠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정책. 또 보조금 축소하니까 다 줄 수는 없고 한 절반 또는 70%만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TSMC를 그래서 또 압박을 해서 1천억 달러 투자 발표를 했습니다. 다음 날에 이제 반도체법 폐지하겠다. 더 이제 윽박을 좀 지르는 거죠. 반도체, 자동차, 의약품에 대해서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신경 쓰는 관세입니다. 반도체, 자동차, 의약품. 3월 중에 이제 발표할 예정인데 우리가 짧게 말씀드리면 좋은 방법은 투자를 하고 있는 지역이 대부분 텍사스나 조지아, 트럼프 공화당 상당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 주지사를 통해서 역공세를 취하면 됩니다. 예. 우리 지역에 투자 줄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미국 국내에서 좀 난처하게 이렇게 만들면 이것도 우리로서는 상당히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에게 협력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알래스카에 세계 최대 규모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를 또 언급했는데요. 관련 내용도 들어보시죠. My administration is also working on a gigantic natural gas pipeline in Alaska, among the largest in the world, where Japan, South Korea, and other nations want to be our partner with investments of trillions of dollars each. There's never been anything like that one. It will be truly spectacular. It's all set to go. The permitting is gotten. And later this week, I will also take historic action to dramatically expand production of critical minerals and rare earths here in the USA. 어제 연설 생중계 보다가 한국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좀 깜짝 놀랐는데 한국하고 일본,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동맹국들입니다. 예. 이런 동맹국들과 함께 알래스카에 LNG 파이프라인 건설에 함께 투자를 하고 싶다는 의향을 내비쳤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같이 한번 좀 끌어들여 보자 이런 전략이. 한국을 좋아해요. 그만큼 한국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경쟁력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인정하는 겁니다. 그걸 모를 리가 없고요. 한국 우리 또 교포사에 또 우리가 이룬 성과들이 워낙 많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계획에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인데 이게 뭐냐면 미국의 알래스카의 이 자원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상당히 이 공사 자체가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알래스카 북부의 천연가스를 지도 바로 보실 거예요. 천연가스를 남부로 알래스카 주의 남부로 이송해서 액화해서 이걸 액체로 만들어서 기체인 것을 액체로 만들어서 이제 해외로 수출하거나 미국 국내로 가져오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역점 사업이에요. 이걸 내가 해낼 수 있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이제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미일 정상회담할 때 이걸 넌지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야 이제 일본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일본만 가지고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한국이 가지고 있는 건설 시공 능력 그리고 앞으로 이제 지금 방금 전에 연설에서 봤을 때 한국의 관세가 4배야 이런 건 이쪽으로 이제 투자를 유치하는 이제 이 연설의 100분 연설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이 총 1,300km 가스관 건설입니다. 초기 비용만 무려 64조 원 이상이 됩니다. 일본, 미국만 가지고 안 되는 거죠. 알래스카에 LNG를 개발했는데 아시아 시장까지는 한 7일에서 9일 액화선을 통해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송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만 가지고 될까? 아니, 한국이야. 기술 능력 세계 최고. 그러니까 한국이 일본을 통해서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 투자를 원한다는 것을 미리 선수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아직 이야기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알래스카 투자를 통해서 관세를 압박하는 또 대응 카드로 한국을 또 유치하는 이런 전략적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연설 이전에 이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만나서 에너지 협력 방안을 함께 논의를 했습니다. 이 논의에서 혹시 알래스카 LNG 파이프라인 이야기가 있었을까 싶기도 한데요. 논의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 TF팀에서도 이런 안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논의가 된 거하고 우리가 참여를 확정하는 거고 다른 이야기거든요. 이렇게 되면 미국 대통령의 연설이기 때문에 상당히 전 세계가 한국도 참여하나 봐 하고 후끈 달아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 국민들에게 미국 유권자들에게 동력이 붙을 수 있는 겁니다. 정부는 알래스카 LNG 한미일 공동 개발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우리한테도 뭔가 다른 대응 카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미 에너지 실무협의체에서는 사업을 긴밀하게 협의하겠다. 상호 호혜적 한미 에너지 협력 강화 방안이 이제 협의가 되는 것인데 미일 정상 공동 기자회견 아까 말씀드렸죠. 알래스카 LNG 합작 투자를 미일 정상회담에서 이미 거론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안덕근 산업장관이 방미에서 이제 논의되면서 한미 한일이 후속 협의가 이어질 듯하다는 이제 얘기 나오는 것이 바이든 정부 때는 한미일 협력이 주로 군사안보 쪽이에요. 그런데 이 트럼프 행정부 때는 집권 2기는 한미일 협력이 주로 경제, 투자 이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선제적 프로젝트 참여로 관세 완화 효과를 이제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한국, 일본이 중국에 의해서 세계 LNG 수입 2위에서 3위. 우리가 이제 상당히 친환경 생각을 많이 하고 원유보다는 상대적으로 가성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LNG를 도입하게 되면 미국의 통상 압력이 완화의 지렛대가 되지 않겠냐. 또 하나는 LNG 이 액화를 운반할 수 있는 액화된 걸 운반할 수 있는 이 조선 산업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조선도 투자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기업 중에서는 지금 미국의 조선소를 인수한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 조선 산업 쪽에 상당히 또 미국과의 협력이나 투자가 미국에서의 투자가 오히려 강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정면에서는 철강이나 우리의 조선 특수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